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시민들 손에 무슨 얘기일까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위기에 놓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 꽤 주목이 됐거든요. 김 변호사님.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내가 저판에 넘겨질지 아닐지를 시민들이 판단해달라 이겁니까?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 내 내부적 통제 장치예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기소 재량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기소할 만한 건데 기소유예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어요. 기소 편의주의, 기소 재량주의가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고 검사가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그 기소권을 남용한다라는 비판들이 있으니 검찰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외부 인사로 하여금 검찰이 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 게 적절한지 그걸 외부에서 한번 통제하게 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예. 거기에 본인의 사건을 좀 넘겨서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지금 삼성 측에서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후의 카드라고 이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삼성 측에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봤을 때 지금대로 가면 무조건 검찰은 기소를 한다. 뭐 영장을 칠지 안 칠지 구속 기소일지 불구속 갈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재판에 넘긴다. 그렇죠. 이건 뭐 기소하는 검찰은 그냥 수사팀은 기소로 가는 게 명확 관화하니 최소한 검찰 내부에서 기소 가기 전에 그 수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외부 인사들로 하여금 한번 이 수사에 대해서 한번 통제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게 일단은 삼성 측의 의사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목할게요. 하정대 국장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2년여간 이게 한 총 8번, 1년에 한 4번 꼴밖에 이렇게 열리지 않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인데 누가 참여하나 봤더니 뭐 교수, 언론인, 외부 심사. 근데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인물들이 능력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복잡한 사건을 이 사람들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넘길까 말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기 위원, 교수, 언론인, 외부 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아요. 예, 양창수 대법관이 그동안 쭉 맡아서 이번에도 맡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가 그냥 외부인들이 그냥 인상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매우 저기에서 논란이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들어갔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그게 법률의 위반인가 아닌가만 보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과연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잉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사의 착수 배경은 과연 뭐였는지 다른 사건하고 형평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기에 그리고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법조를 막 5년 이상 나간 그 언론인이거든요. 교수님들도 그냥 교수님이 아니고 법학 관련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분들이 다 그냥 문외한들이 나와가지고 해본다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검찰에 즉 다시 말하면 검사는 범죄를 보고 이거를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집중적으로 보지만 다른 외부 요인까지 모두 형평까지도 따져서 보고 또 보통은 2시간, 3시간 이 정도로 되어 있지만 저녁 늦게까지도 계속 오랫동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게 원래 분식회계잖아요. 원래 몸통은 분식회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소된 거는 뭐느냐? 증거를 좀 거기 분식회계 관련된 자료를 그거를 두 직원이 그걸 삭제했다 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넘은 거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시했다고 해서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몸통은 아직 기소도 못하고 꼬리만 기소해가지고 유죄가 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몸통이 어떻게 되는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꽤 전문성이 있을 수 있다. 1년 8개월간의 검찰 수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사장단도 계속 줄소환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죽하면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했겠냐는 주장도 뭐 나오곤 있습니다. 이 부회장 과거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두 번째 소환인데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지쳤다. 나도 이제 검찰 너무 자주 나갔으니까 뭐 한번 맡겨보겠다라는 속내일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 변호사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망을 좀 한번 점쳐주세요. 글쎄,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하고 예. 법원에서 아마 이제 유무죄가 좀 다퉈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 이거를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패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좀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할 거라고.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위원회라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삼성 측. 물론 뭐 삼성 측에서 이주영 부회장이 이걸 요청한다고 해서 중앙지검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중앙지검 쪽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검찰 수사위원회는 지금 대검에 있거든요. 대검 쪽 넘길 건지 아닐 건지는 중앙지검에서는 좀 아무래도 한번 검토를 할 건데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가면은 검찰이 그냥 기소할 것이 명확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절차를 거치겠다는 거 일종의 뭐 본인들 나름대로 게이트키핑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중대한 사안들을 외부 위원회에서 이거를 기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외부 위원회도 이거 경로를 거치다가 자 어찌됐건 간에 논란은 있으나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해서 법원 쪽으로 저는 공을 넘길 가능성, 기소는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다툴 부분은 많지만요. 이주영 부회장 소식 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배우 박한별 씨 남편, 그러니까 이 버닝썬 관련 혐의를 인정한 박한별 씨 남편의 이름이 오늘 좀 올라와 있고요. 서울역 묻지마 폭행 CCTV가 좀 뒤늦게 공개되면서 여전히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 얘기 바로 이어지는 주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